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네, 3월달 포항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포항의 반등, 대구의 운명을 따를 것인가? 3월달, 2월달, 3월달 접어들면서 반등하는 느낌 드시죠? 대구도 반등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3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조금 다시 꺾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포항도 아마 대구의 뒤를 따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대구는 과연 세종을 따를 것인가? 라는 내용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종이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플러스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매수 우위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완전한 반등의 느낌은 아니에요. 어쨌든 반등 느낌은 있습니다. 과연 이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라는 부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 1월달 제목 요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이 방송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때 언급했었던 기업 아시나요? 야,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얼마 오래 들어서 아마 가장 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업들, 기업이 좀 잘 되고 소득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포항 지역 지금 뭔가요? 홀딩스인가요? 뭐 하여튼 그 포스코 홀딩스 그것도 뭐 본사가 다시 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조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가 아파트 굉장히 나락으로 빠지는 현상 40% 폭락. 아마 이때 가장 공포스러웠던 시장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반등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3월 23일자로 만들었다가 3월 25일 날 요 내용만 지금 보이는 페이지 오늘 실공고된 실거래가 내용만 포함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효자동, 비싼 아파트, 대장동, 양덕동, 지곡동, 평당 1000만원 수준이면 웬만하면 접근 가능한 수준. 대구 시내도 포항에서 좀 잘 나가는 지역 이런 느낌이라면 대구 시내도 웬만하면 평당 1000만원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30% 하락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갑자기 상승 반전에서 신고가가 나온다든지 이런 건 아직 꿈도 못 꿀 단계고요. 30% 하락이 주요 많으냐 아니면 40% 하락이 많으냐 20% 하락이 많으냐 놓고 봤을 때 지금은 40% 하락. 한창 때는 40% 하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은 조금 한창 떨어졌을 때보다는 나아졌다 이런 느낌이고요. 경북 지역 도지역들은 다 하락 상승도 늦게 했고 많이 못했지만 하락도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인근 대구는 계속 우려스럽죠. 포항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매매 가격 남구 북구 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북구 지역이 마이너스 0.23 숫자 잘 안 보시죠? 읽어 드릴게요. 마이너스 0.23 남구 지역은 마이너스 0.03 그 북구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전세 지수도 살펴보면 북구 지역이 마이너스 0.25 북구 지역이 훨씬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북구 지역에 입주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 굉장한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는 포항 50만 도시에 입주 물량이 2024년도에 몇 개인가요 도대체? 대구가 인구 230만에 올해 3.5만 개 입주를 앞두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포항 인구 50만에 12,000개 12,000개 입주 물량을 2024년에 앞두고 있어요. 이거 대구 수준으로 환산해 보면은 입주 물량 4만 개도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미분양은 어떠냐? 미분양은 더 환장합니다. 대구를 압도합니다. 대구 미분양 1.3만 개, 오피셜로 1.3만 개. 화면 잘 안 보이시나요? 포항 미분양 5,000개, 0.5천 개. 이거 인구로 환산해서 놓고 보면 거의 한 5배 정도 하면 2.5만 개. 이거 환장을 노릇 아닌가요? 대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곳,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곳이 포항이다. 현재는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지역이 세종시의 뒤를 이어서 대구가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일부 반등 느낌이 있어요.
대구는 반등할까라고 했는데 대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미분양, 그리고 분양권 매도 물량, 그리고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포항은 대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기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눈앞에 닥쳐오면은 와, 이게 물량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한창 분양하고 분위기 좋은 시절에 대구 지역 기준으로 2018년 혹은 19년, 20년, 와, 이때 당시에 2019년, 20년에 어땠냐면은, 인구 230만의 도시가 인구 950만의 도시 서울보다 분양 물량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분양 물량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집,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요. 멸실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온갖 걸 다 끌어다 붙여서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향후 우려되는 점은 다 묻어뒀어요. 그러던 것이 2, 3년이면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포항 매도 물량 3월 23일까지 자료라서요. 조금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 나타내고 있고요. 작년 말 이후에 조금 감소했던 것들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증가하면 단순 매물 증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나타납니다. 전세 물량 전국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포항은 늘었어요. 참 기함할 일이죠. 다른 지역들 다 줄어들고 있어요. 월세 물량은 늘었지만 그 수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 50만의 도시 인구 이동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이 물량도 어쨌든 물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전세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물량 자체는 월별 이동하는 인구 수에 대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소진율이 굉장히 떨어지나 봐요. 50만의 도시는 인구 200만의 도시, 100만의 도시 이런 또 차이점은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900개밖에 안 돼요. 900개밖에. 대구는 살벌하게 많거든요. 이게 막 몇만 개 한 2만 개 수준 되고 거의 한 2만 개 수준 될 거예요. 그에 비하면 임대 물량 얼마 없네. 이거 가져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런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그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전세 가격이 빠지는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남구 지역 5천읍 쪽에 미분양 물량이 제가 지금 분양권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네, 지난번 아파트 모양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흥해읍 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양권 매도 물량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곳곳에서 문제가 같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거래량 살펴보시면 454건. 전년 동월의 거래량도 뛰어넘지 못했다고? 다른 지역들은 어땠냐면은 300건 수준의 거래량이 나타나던 것이 갑자기 지금 600건, 포항도 정상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분위기가 같이 좋아지려고 했었으면 지금 거래량이 600건 이상은 터져 나와줘야 된다. 아니면 800건 정도, 600에서 800건 정도 터져 나와줘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전국구의 모습이거든요. 왜 특례보금자리니 뭐니 하면서 돈이 계속 풀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포항은 이것도 안 돼요. 시장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직거래 비율은 20% 수준에서 10%대로 내려왔다.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그래도 일부 시장 참여자들 서로 관계인들끼리 거래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거래에 관여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약간 높은 부분이 있어요. 건당 거래 대금은 2억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이 웬만한 도지역들, 시지역들 가보면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 광역시급으로 넘어가면 건당 거래 대금이 3억을 넘어가곤 하지만 아주 저가의 아파트들, 그리고 광역시 수준의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의 자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락률이 30-40%대가 많이 보이던 것이 20%. 평당 가격은 지금 1,000만원 정도 수준. 대구에도 조금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평당 800만원. 신축인데 평당 800만원 수준 가격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평당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점 대비 하락률도 생각해 보시고 하락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은 현재 맞습니다. 이 40%씩 막 튀어나오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40% 떨어졌던 것이
야, 거의 한 20% 가까이 반등을 했다. 고점 대비로는 하락률이 이렇게 됐다.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지금 산다면 과연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내가 먹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에이, 가격이 그만큼 반등했다고? 에이, 매력 없네. 요렇게 돌아서면서 다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네, 아까 뭐 포항 자이 아파트 같은 거 마이너스 40% 하락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가격 반등 지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30% 하락거래. 아까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20% 하락거래. 그래서 얼마나 가격이 치솟았다. 제가 지금 요거 4억 9,500 포항 자이 아파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포항 자이 아파트 공포에 떨었을 때는 3억 7천대 거래까지. 3억 7천, 3억 8천. 작년 말, 올해 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 이 품매로 나왔던 현상들. 지금 다시 올해 3월 달까지도 4억 천까지도 거래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가격 반등이 한 10% 정도 가격 반등이 이뤄졌겠구나. 요 정도? 혹은 더 많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래 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금 10% 반등 정도 인기 있었던지요? 그것도 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 반등 느낌.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지속되려면 거래량도 받쳐줘야 되고 미분양 물량도 다 소진이 되어야 되고 입주 물량도 다 해결이 되어야 되고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2023년 지금 너무 빨리 걱정할 필요 없나요? 지금 대응할 시간은 지금이다. 그러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024년이 되면 분명히 저기서 또 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급하게 팔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요렇게 아까 요때 뭐 6억 한창 때 잘 나갈 때 자이 아파트 한창 잘 나갈 때 6억 3천까지 갔었으니까요. 6억 3천까지 6억 3천 5억 후반대 거래들 보이던 것들 누군가는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정이 생기더라. 누군가는 또다시 기회를 보고 샀지만 또 누군가는 또다시 급하게 팔아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항자이 아파트 고점 대비 거의 그래도 이거 보시면 40% 가까이 빠진 거 보이시죠? 6억 3천 4억 1천 나머지 가격들 뭐 크게 차이 안 나 보이지만 평단 1,000만원 이하의 아파트들 1,000만원 넘어가면 좀 비싼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신축 거의 30% 빠지는 거래들 띄엄띄엄 보이고 20% 조금 빠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평균은 지금 꼭 사야 한다면 고점 대비 30% 저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냐, 싸게 주고 사냐. 제가 아무 지역이나 가지고 와봤어요. 포항, 양덕, 이편한 세상. 요 가격이, 최근 가격이 3억 2천에 찍혔어요. 최근 실거래가가. 2016년도 가격이 3억 2천 가격도 있었어요. 가격 많이 빠졌죠, 지금. 약간 특수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포항이 언젠가, 제가 2017년 11월 지진. 2017년 11월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매매가에도 지진이 일어났던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일정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어쨌든 지금 2016년 가격까지도 돌아와 있는 이런 모습. 요 133제곱미터였네요. 제가 보통 국평을 가지고 오는데 요거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양덕, 풍림, 아이언 요것도 대형 평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매매 가격이 조금 특수하긴 하죠. 가격이 마치 지진이 일어났던 지진 이후에 가격이 빠졌던 거의 뭐 그 시점 가격 느낌 날 정도의 그런 매매 가격을 보이는 이렇게 급한 가격들도 있더라. 사는 사람은 인구 50만에서 점점 줄어들고 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인구가 늘지 않는 도시들은 전반적으로 좀 이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제가 저 동네 왜 가지고 왔냐면 여기 인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또 멀리 가서 또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또다시 또 투자를 하고 나서면서 이게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프리미엄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 프리미엄은 거의 다 빠졌어요. 마피 아닌 게 마피네, 마피. 그렇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하고 들어가려면 기존 집들도 물론 기존 집들도 가지고 가고 싶고 새 집도 가지고 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지만 이 자금력이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면은 입주하는 시점에
막 급하게 막 던져요. 대구도 인근의 지역들 보면은 뭐 호재로 인해서 한 3억 중반 하던 가격이 거의 6억 후반, 6억 중반 이 정도 가격까지 치솟았거든요. 근데 인근에 엄청난 주복 타운의 입주를 앞두고 입주가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런 현상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미분양 아파트 6천 가구에 육박한다. 5천이 아니에요. 6천이었네요. 대구하고 하여튼 비교해서 수치로 환산해 보면 대구도 심각하다. 전국 뉴스에서 매번 나오는 게 1.3만 가구 때문에 매번 주말 이 뉴스에서 전국 단위 뉴스에서 대구에 미분양 많다고 두드려 맞는데 사실 포항은 진짜 냉가슴이란 말이 딱 맞네요. 정말 병아리 냉가슴 알듯이 1.3만이라는 절대 수치에 밀려서 5,900, 그 6천이라는 숫자가 안 보여요.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절반 수준인데 인구는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인 거 감안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부분. 자, 거래량 화려했던 시절 뒤로 하고 지금 거래량 다른 지역은 엄청 많이 상승했음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한 느낌 받지 못하겠어요. 3억 미만 비중 80%, 4억 이상 거래량, 비싼 아파트들도 거래 이제 거의 자치를 감춰가죠. 5% 정도 수준이고요. 분양권 거래량 그나마 그래도 그 분양권 거래량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이게 좀 희한합니다.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분양권 거래량이 4배, 5배 살아났거든요. 포항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마피가 대구가 훨씬 심하긴 해요. 아까 일부 사례를 봐서 마피 500 이런 수준이지만 대구는 마피 4천, 5천 이런 수준이에요. 그럼 포항이 분양가가 쌌느냐? 싸지도 않더만요. 직거래 비율, 분양권 직거래 비율은 3월 들어서 낮아진 상태지만 그래도 1월달, 2월달 봤을 때 20% 정도 수준이면 직거래 비율 높은 상태고요. 분양권 거래 대금 살펴보시면은 지금 500억 수준, 2월달에 500억 수준, 작년 이맘때는 1,700억 수준.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될 시점에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2월달 들어서 팍팍 살아나는 지역에 비해서 좀 못 살아나는 느낌이 있고요. 거의 1억 정도 하락했는 것만 동그라미 살짝 쳐볼게요. 3억 하던 것이 2억 전세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부영 사랑으로 제외하고 나면 이거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제해집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구나. 50만의 도시의 활력 생각보다 다르구나. 한창이 좋을 때는 포항 놀러 가면 좀 좋았는데 평균 전세 가격, 평균 매매 가격 아까 보셔서 1억 9천 수준이었죠.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8천 수준.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2억 미만의 전세 사는 사람이 거의 70%를 넘어가는 상태. 3억 이상 사는 사람, 전세에 사는 사람은 5% 정도 수준. 월세 거래량은 2월에 월세 거래량은 양호했네요. 월세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에 비해서 양호했었고요. 월세 가격도 일반 그냥 도지역 정도 수준, 좀 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에 좀 살아났는데 월세는 좀 살아났지만 전세 거래량은 많이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포항 방송 너무 길었어요.